한간에 듣기로는요, 보고를 정말로 즐기는 미식가들이 일부러 보고알을 내놓으라고 해서 하나씩 살짝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5월 내 황복 취재하면서 인진강에서 보고알 먹은 적 있어요. 하얀 접시에다가. 그 정도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취사량이 넘는 그런 양인데, 그걸 그 사람이 요 젓가락으로 이러고 먹더라고. 젓가락으로. 안녕하세요, 빅질의 초입니다. 자, 저는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부산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인 만큼 겨울부터 초봄까지 먹기 좋은 이 보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 부산은 보고 음식 문화의 중심지죠. 보고를 다루는 집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실제로 보고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야, 이거 봐라, 천복. 오, 씨. 부산엔 정말 수많은 복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미쉐린에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날 저와 함께 음식 토크를 할 특별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이 유튜브 촬영인데 왜 내가 긴장되냐? 저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뭐 복국 한 그릇 먹는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예, 이것저것 좀 준비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보고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작년 겨울에 책을 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선 바이블이라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400여 종의 수산물을 제가 집대성을 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책이 묵직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육고기파도 있고 해산물파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생선이죠. 당연히 해산물 쪽. 저랑은 반대시군요. 육고기? 주로 요거 다루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네.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음식관광 33선 그거 제작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또 보고 요리가 많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보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보고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것도. 아니 뭐 제가 보고 얘기 보고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별로 익숙치 않은, 그렇게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되게 익숙한 명칭인데도 자주 안 먹게 되는. 왜 그럴까요? 그게 일단 위험하니까. 어렸을 때도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 내장을 쓰레기통 같은 데 버리면은 6.25 사변 끝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싱싱한 내장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끓여 먹어요. 그리고 집단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약수동에 살았거든요. 그 약수 시장에 있었는데 그게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고 손질해서 남은 부산물들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처럼 버리고 다른 생선 내장과 섞인 상태로 버려주다가 그걸 이제 주워 먹다가 일가족이 참변당하고 80년대인가요? 그때만 해도 그런 뉴스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거 보고 요리하면은 지금 강북 삼성병원 있어요. 옛날에 거기 병원 생기기 전에 정문 쪽 비타로 올라가는 길 옆에 그 유명한 복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나면은 뒷골이 약간 빳빳. 근데 그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왜냐면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아주 조금 남겨. 그럼 뒷골이 빳빳해진대요. 그런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은 굉장한 거 아닐까. 한간에 듣기로는요, 보고를 정말로 즐기는 미식가들이 일부러 보고알을 내놓으라고 해서 하나씩 살짝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5월 내 황복 취재하면서 인진강에서 보고알 먹은 적 있어요. 하얀 접시에다가. 그 정도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취사량이 넘는 그런 양인데, 그걸 그 사람이 요 젓가락으로 이러고 먹더라고. 젓가락으로. 나도 하나 탁 먹었어. 한참 있어도 뭐 별로 기별이 없어. 그래서 2번 또 먹었어. 나중에 3번째 먹으려 했더니 치우더라고. 자기는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처음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험해. 당연히 자연산 항복이겠죠? 네.
제가 작년에 황복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 근처로요. 지금 이제 양식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양식장 사장님으로 들은 얘기로는요. 예전부터 이제 황복 양식은 무독성이라고 해서 심지어 간을 양식이니까 간을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분들이요. 양식이라서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는데 여러 번 먹어버릇한 사람들은 그게 또 확신이 있는지 조금씩 먹다가 괜찮냐면서 이렇게 먹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안개를 약간씩 올리면서 시험을 해보는 그래서 그 저기 소동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목숨과 바꿀 만한 맛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그 정도로 맛있나요? 목숨 걸고 난 먹고 싶으면 사실 저도 먹으면서도 늘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기름진 회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 먹다가 보고회를 먹으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저기 꽃바구니 주문 안 했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음식은 보거회.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럽다는 참복회인데요. 살아있는 참복을 꺼내 미리미리 잡아둡니다. 그 이유는 근육 자체가 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해내기 위함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보고는 자연산, 양식을 막론하고 보고조리 기능사를 가진 사람만 손질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맹독성인 테트로도톡신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먹기 위해 좀 잔인해 보이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 손질됩니다. 특히 종소를 제외한 모든 내장과 피에 독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보고를 손질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살이 묻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보고의 모든 부위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은 간과 알집, 내장, 눈알 등으로 비식용이 되겠고 왼쪽은 뼈와 살집, 껍질 등으로 식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핏기를 말끔히 씻어내야겠죠. 여담이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참복은 모두 양식입니다. 양식은 모든 부위가 독이 없다고 조리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선 보고 해체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를 뜨는데요. 참고로 이건 반나절 전에 미리 잡아둔 참복입니다. 이후 접시 바닥이 비칠 정도로 얇게 썰어내는 것이 포인트. 완성된 모습을 보니 절로 군침이 드는 비주얼인데요. 이것이 소자로 7만 원이니 한 점당 가격으로 치면 상당한 고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여기에 이제 2인으로 나온 거죠? 몇 개 안 되는데 2인용이 그렇군요. 여기서 12개네. 네. 그럼 6개씩 나눠서 먹. 네. 참복회 한 점이 주는 호사로움이란 먹는 법이야 개인 취향이라지만 보고회와 궁합이 좋은 미나리를 비롯해 보고 껍질을 올린 다음 말아서 본즈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취향에 맞게 또 와사비 간장에 드시는 분도 드시고요. 역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친구 소동파 선생이 좀 호응을 한 게 아닌가.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은데 여기다 목숨을 걸다니. 내 개인적으로는 유자보다 이게 그냥 간장이 나와. 말씀하신 것처럼 유자가 되게 상큼해서 산미가 있다 보니까 이 보고 자체의 맛을 느끼기가 조금 그러네요. 원래 맛을 짐작하기 어렵게 얘가 해방을 나.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 취향일 것 같습니다. 모수라고 술이에요 이게? 네, 막걸리에 한약재를 넣은 술이에요. 계피 맛이 확 올라오네. 그러네요. 저는 이게 보고 맛을 종류별로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근데 딱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졸복이라고 통영에서 졸복탕에 쓰는 거 있잖아요. 생물학적 분류로는 복섬이라고 표준명이 따로 있고. 근데 이 시장에서는 항상 종류를 불문하고 작은 새끼 보고를 다 쫄복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쫄복이 아니라 표준명으로 쫄복이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꽤 이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말복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자연산으로만 잡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회를 얇게 떠서 먹었는데 식감이 제가 먹었던 보고 중에서는 가장 단단했었어요. 씹는 맛이 좋다 보니까 오래 씹게 되고 오래 씹다 보니까 또 거기에 특유의 또 단맛이 또 나오는 느껴지는 지복진입니다. 야채복찜이요. 두 번째 메뉴는 보고류 중에선 비교적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 사랑받는 까치복인데요. 궁중팬에 비밀 양념이 들어간 숙성 대파와 까치복을 넣고 콩나물을 가득 올립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도 수제비가 들어가는데요. 중간중간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 담당입니다. 한 소끔 끓고 나면 소주 한 바퀴 두르고
굴소스에 준비해둔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전분물로 농도 잡아주고 버섯과 미나리, 고추기름을 넣고 달달 볶으면 매콤하면서 입맛 당기는 까치볶찜이 완성되죠. 비주얼은 흡사 아귀찜을 연상케 하는데요. 쫀득하게 씹히는 보고살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류의 해물찜이나 아귀찜을 썩 그리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과한 양념 때문인데요. 이 집은 양념이 달지 않고 맵기도 가하지 않아서 입에 착착 감기더라고요. 이 집은 아주 간이 좋네. 전 되게 좋아하는 양념인데요. 수제비가 이게 맛있네. 이거 아구찜하고 거의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보고가 맛있을 때가 보고도 가을이에요? 보고가 사실 크게 철을 타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산란 직전에 오후 본능 있잖아요. 자기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가 가장 독이 아주 맹렬하게 오를 때거든요. 그럼 봄이죠? 봄인데 그걸 조금 놓쳐버리면 이제 산란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또 맛이 없고. 맛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창 추울 때인 1월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는 5월까지 요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읽어본 글 중에 복숭아꽃 필 때가 제일 맛있다. 복숭아꽃이 봄에. 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본에서도 보고를 혹시 드셔보셨죠?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나요? 문화적으로? 일단 무지하게 비싸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먹으면서 가격을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기 부산에 일본 관광객들이 보고 많이 먹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생선이라고 가깝게 하지 않았던 보고를 부산 사람들이 대중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손님들 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 중에 보고를 끼게 하고 이런 것은 아주 극진히 모신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내가 부산 사람한테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 부산 사람의 복은 뭐냐? 부산 사람들끼리의 끈적끈적한 유대를 얘기하는 게 복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를 어느 복집에서 얘기를 해갖고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부산 사람들끼리의 깊은 끈적끈적한 연을 얘기하는 얘기다. 그렇게. 뚝배기로 나오는구나. 아이고. 세 번째 음식은 볶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원하면서 탱글탱글한 식감을 뽐내는 참볶국입니다. 주방에서는 이렇게 뚝배기만 데피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끓여내는데요. 시원한 국물을 위해 나박순무가 잔뜩 들어가고 여기에 참볶과 콩나물, 역시나 숙성대파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보고 내장 중에 유일하게 독성이 없고 맛도 좋은 이리가 올려집니다. 식당에선 흔히 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리가 바른 말이지요. 이렇게 최소한의 양념으로 뚝배기에 팔팔 끓여낸 다음 마무리로 미나리와 팽이버섯 올리면 시원하고 개운한 볶국이 완성되지요.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이걸 먹기 위해 과음을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특히나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간절하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기는 식초 안 넣어요? 식초 여기 이게 있구나. 식초군요. 식초를 넣으면 같이 맛이 살아나요. 보고 요리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네요. 부산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와. 멘트가 실종이 됐다. 야. 그 안에다. 크리미처럼 녹아버리네요. 와. 이 자주복 아시죠? 자주복이랑 또 참복이 있는데 이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굳이 뭐 구분하자면은 자주복은 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참복은 커다란 점 외에 한 2개 정도 더 있고 이제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자주복이더라고요. 근데 식당이나 시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이거를 참복이라고 하니까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자가 들어가면 왠지 고급이고 맛있을 것 같고 예. 자주복이 참복이랑 이게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저 갑론을박이 좀 있었대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자주복과 참복은 같은 종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유전자 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판명을 짓고 학명도 그렇게 다 나눴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경대 수산학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연구진들이 이 분자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 참복과 자주복이 다른 종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종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은 그냥 가져가서 맛있게 먹기는 하네.
식초를 한번 얼마나 넣어야지 좋을까요? 두 숟갈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조금씩 넣는 것 같으면 이 부산 사람들이 이 식초병을 이렇게 큰 건 안 넣을 거라고. 근데 방금 제가 식초를 넣었는데 국물색이 뽀얘지네요. 아, 그랬나요? 예부터 부산, 제주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선 볶국에 식초를 한두 숟가락 정도 타서 먹곤 하는데요. 이 말간한 국물색이 식초를 넣자 금세 뽀얗게 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볶국에 식초를 타서 먹는 걸까요? 희한하네. 국물이 담백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생기가 도네. 요 탕의 색깔 또 맛 이런 걸 보니까 보고가 사람한테 해로운 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생선한테 이런 문자 쓰기는 좀 그런데 기품이 있다. 기품. 만약에 똑같은 레시피에 이 보고가 아닌 다른 뭐 명태나 대구를 넣었을 때도 같은 맛이 날까라고 했을 때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계속 또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보고가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이 맛이야 하고 딱 내놓지는 않지만 은근히 맛을 내는, 자꾸 만날수록 더 정이 가는 그런 생선이에요. 아이고 잘 먹었다. 보고 회도 먹고 찜도 먹고 탕도 먹었는데 그 세 가지 음식이 전혀 다른 재료를 쓴 것 같은, 전혀 다른 모양하고 맛으로 앞에 놓여 있었는데 부산 참 잘 왔다. 보고 맛을 진짜로 보려면은 뭐 어디든지 보고는 다 있지만은 부산에 맛있는 목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을 꼭 와서 확인하면은 몇 년 동안은 친구들 만났을 때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이 생기겠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예, 좋은 이렇게 기회 맛있는 또- 음식 예, 앞에 있는데 먹을 사람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꼭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좋은 기회 때 또 한번 맛있는 음식으로 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독성이 강해질수록 맛은 더욱더 뛰어나다는 보거. 오죽하면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맛있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반면에 담백하면서 개운한 국물, 회는 식감이 전부인 것 같은 싱거운 살맛이라는 의견도 있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보거의 기품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비싸서 혹은 접대용 식재료라는 인식 때문일까요? 저는 이번에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보거를 대신하여 다른 생선으로 대체했을 때 과연 이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생선이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역시나 보거가 아니고선 대체할 만한 생선이 마땅치 않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품이자 훌륭한 식재료로서의 확고한 존재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산에 오시면 보거하면 부산이 생각날 만큼 보거가 주는 기품을 이날 제대로 느끼고 올라갑니다.